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거나이즈의 AI 엔지니어 이현규입니다. 오늘은 올거나이즈의 하이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간단히 발표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하이라이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었던 다양한 구형 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핵심적인 기능 외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LLM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일일이 검색을 통해 찾아보던 것들을 단순히 질의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의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애플의 주식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LLM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사실 LLM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되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정보, 뭐 주가가 됐든 뉴스가 됐든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LLM을 제 아무리 빠르게 실시간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여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LM이 기존에 학습하지 못했거나 혹은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라그 방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정보에 대한 검색을 먼저 수행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애플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이 검색된 정보들을 이제 LLM의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지식을 증강해주고 이를 답변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이제 레그 혹은 라그라고 부르는 파이프라인의 핵심입니다. 이제 LLM이 매도하세요 라는 답변을 주었네요.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바로 매도를 결정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근거가 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UX적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챗 GPT를 사용해 볼까요? 이거는 오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해본 질문인데요.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이제 보유 혹은 매도를 하라고 권장을 하네요. 또 아래쪽에 따옴표가 있는데요. 이 따옴표를 보면 해당 답변에 근거가 되는 페이지들을 링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되는 어떤 페이지나 도큐먼트를 표시를 해주는 걸 사이테이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이테이션에 등장한 문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서를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과연 어디에 적혀 있고 실제로 지금 애플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올거나이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이테이션보다 좀 더 자세히 답변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올거나이즈의 알리를 한번 활용해보죠. 먼저 사용자의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래 버블에는 답변이 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 버블에 살펴보면 이렇게 사이테이션으로 관련된 문서들을 포함해주고 있고요. 해당 사이테이션을 누르게 되면 팝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공된 문서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저희가 문서를 좀 꼼꼼히 다시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위에 보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핵심 내용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하고 더 나은 UX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 기능 구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라그의 파이프부터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저로부터 쿼리가 입력이 될 거고요. 검색 단계에서는 쿼리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컨텍스트들을 뽑게 되고요. LLM에 입력을 넣을 때는 쿼리와 컨텍스트를 동시에 넣어서 레그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제 나온 앤서까지 우리가 알아보았고 하이라이트라고 저희가 지금 개발해야 하는 기능은 쿼리와 컨텍스트 그리고 앤서를 모두 받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청크를 뽑아내는 것이 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은 쿼리, 앤서,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하이라이트 할 스펜을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컨텍스트는 문서 전체나 혹은 문서 한 장 정도로 의미할 텐데요. 이 전체를 통째로 하이라이팅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즉 컨텍스트는 한 여러 개의 청크의 집합이 되겠죠. 저희는 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요. 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풋은 쿼리, 앤서, 컨텍스트 혹은 청크스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해당 청크가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리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의 소스는 공개되어 있는 AI 허브 혹은 저희가 자체 대답한 오거나이즈와 루어가 잠긴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했던 내용은 사실 저희 블로그에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험의 내용은 좀 최종적으로 선택된 방식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블로그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 위주로 구현 방안을 저희가 정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 이 실험들을 어떻게 이어나갔고 그거의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접근은 어떻게 했고 또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등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의 구현 방식인데요. LLM의 굉장히 친숙한 사용 방법처럼 모델의 자연어 아웃풋을 기반으로 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모델을 저희가 학습 혹은 만들어 놓은 것을 두고요. 예시와 같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들어가겠죠. 쿼리랑 앤서가 있는데 이 앤서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 됐던 청크들을 출력해줘 프롬프트를 넣어주고요. 그럼 아웃풋으로는 이런 청크들이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희가 프롬프팅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청크의 인덱스만을 출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청크들을 저희가 하이라이트의 타겟으로 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LLM을 베이스로 하는 방식인 만큼 인풋 토큰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인풋 토큰이 긴 만큼 컨텍스트를 한 번에 인풋에 때려 넣을 수 있었고, 모델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컨텍스트를 한꺼번에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먼저 로짓의 값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로짓 값이 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짓은 모델의 컨피던스로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특정 스레즈홀드 이상인 값들만 청크를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값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제네레이션 베이스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잘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특정 스팬과 함께 로짓을 반환해봐라 이런 식의 시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동작하지는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제네레이션 모델의 어떤 공통적인 단점일 것 같아요. 아웃풋 자체의 통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제이슨 포맷으로 강제를 하던지 하더라도 키 값을 예상 밖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입력하지 않았던 인덱스를 뱉는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어려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모델의 학습 비용이 비교적 비쌌습니다. 저희가 SLLM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서빙을 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을 학습하고 서빙을 하더라도 이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론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높았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랙션 베이스드의 구현 방식입니다. MRC 태스크를 수행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익스트랙션 모델을 이렇게 두고 쿼리, 앤서, 그리고 청크스를 한 번의 인풋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청크 앞에는 각각의 청크를 대표할 수 있는 스페셜 토큰을 구성을 해두고요. 최종적으로는 각 청크를 대표하는 해당 스페셜 토큰의 로짓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로짓이 높다는 의미는 해당 청크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혹은 컨피던스가 높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크에 대해서 명확한 로짓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뭔가 통제를 하거나 후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또 각 청크가 연산을 수행할 때 모든 청크가 동시에 한 번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앞선 문장 혹은 뒤에 있는 문장들에 대한 모든 관계를 파악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로짓을 구하는데 모델이 판단하기 더 좋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풋 토큰이 조금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트 베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도의 인풋을 감당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쿼리는 한 짧으면 30토큰 이내로 떨어지는데, 앤서는 보통 1000에서 2000토큰, 그리고 긴 컨텍스트의 경우는 8000토큰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퀸2와 같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SLLM 베이스의 모델을 백본으로 두어도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샬로우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학습이 원활히 된다고 저희가 보기는 어려워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더 나은 방식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이 임베딩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임베딩 모델이 필요한데요. 먼저 일단 청크 임베딩 모델을 보겠습니다. 청크 임베딩 모델은 컨텍스트를 각각의 청크로 나누어 주고요. 각각의 청크를 이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를 구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런타임 시에는 사용자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생성된 답변과 함께 임베딩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건 별도의 임베딩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임베딩 벡터를 유사도 계산을 해서 청크를 선별하고 더 높은 스코어를 갖는 것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일단 레이턴시가 비교적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크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되는 순간에 임베딩들을 미리 구해 놓을 수 있고 벡터 스토리지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런타임 시에는 들어오는 쿼리와 앤서를 묶은 하나의 임베딩만 구하게 돼서 비교적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고요. 또 모델의 학습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임베딩 모델과 이제 QA 임베딩 모델의 임베딩 값이 이제 불리언이 true인 값들이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DPR에서도 충분히 소개가 되었던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델의 학습이 굉장히 용이했다. 그리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스코어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컨피던스와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뭔가 통제를 하거나 후처리를 하는 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다만 이제 청크 인코더, 청크 임베딩 모델이 갱신이 되게 되면 모든 임베딩을 다시 구해야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적은 문서 단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저희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청크가 임베딩 될 때 입력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이 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청크 간의 문맥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청크를 스플릿하는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 청크 자체가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과의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로스 인코더 방식인데요.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청크를 각각의 쿼리 그리고 앤서와 한꺼번에 묶어서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로짓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점이 질의와 답 그리고 모든 문맥을 포함해서 이제 임베딩 값을 구할 수, 로짓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모델 학습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크마다 불리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청크에 대해서 모델이 true or false를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니까 굉장히 용이했고요. 또 로짓에 대한 컨피던스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레이턴시가 비교적 깁니다. 원타임에 모든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에 대한 로짓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교적 레이턴시가 긴 편에 속하고요. 각 청크 간의 문맥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앞서서 봤던 임베딩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이제 크로스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앞선 장점들이 굉장히 용이했고 또 성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았고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애드온스에서 보여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다시 세팅하는 방식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청크 간의 문맥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청크 간의 오버래핑을 어느 정도 줘서 앞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캔디데이트 자체를 줄임으로써 레이턴시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특정 토큰들이 앤서에 있는 것과 해당 캔디데이트 청크에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후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LLM이 답변을 할 때의 특징상 이제 활용됐던 모든 컨텍스트로부터 동일한 워드를 가져오는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빠른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로짓 그리고 탑엔을 기반으로 한 필터링 등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서빙하기 위해서 배치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델의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서 속도를 더 높일 것이냐 등등 저희가
뭐 영상에도 지금 다 담지 못했고 블로그에도 다 담지 못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든 영상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